경기도 남양주 수덕면 철마산 해발 300m 기슭 500여 평에는 인공 재배된 겨우살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매실나무와 자두, 사과, 모과, 참나무 등 100여 그루에는 15년 동안 자란 겨우살이가 열매를 맺어 연두색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겨우살이 인공 재배가 성공하는 데는 이보덕 박사의 도전 정신의 결과입니다. 이보덕 박사는 2003년부터 겨우살이 생태와 인공 재배 연구를 서울 시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연구해 국내 최초로 인공 재배를 성공, 2010년 매실나무를 이용한 재배기술 특허를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우살이를 이제 시험 재배에서 성공을 거뒀죠? 네네. 예,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제가 원래 겨우살이 연구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겨우살이 생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재배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제 겨우살이가 최종 자연산과 인공재배한 겨우살이의 그런 약효 성분의 비교까지 해서 거의 대등하다는 것까지 논문을 써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겨우살이에 대해서는 이제 매실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을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지금 특허를 매실나무를 이용한 겨우살이 재배는 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겨우살이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 와서 보니까 겨우살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네요. 네네. 어떻게 재배를 해왔습니까? 이건 제가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이제 겨우살이가 인간에게 유해한 아픔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인공재배를 하면은 자연에 따지 않고 불법을 따지 않고 농가소득이나 앞으로 귀한 약재를 쓸까 해서 인공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하우스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하우스 재배를 해왔습니까? 하우스에서는 왜냐하면 종자를 생산하려면은 이제 기후라든가 우박, 태풍이라는 거를 방지하면서 또한 새 피해, 벌레 피해를 방지해서 일단 하우스에 억제 재배를 하면서 우량 종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재배를 했던 것입니다. 겨우살이를 재배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겨우살이 인공 재배는 이제 각종 기초식물을 이제 시험 삼아서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초 특이성이 있는 나무를 찾아낸 것이 이제 주로 이제 매실나무인 것입니다. 모든 식물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에서도 일반 겨우살이가 번식하고 있지만은 생태 능력이라든가 모든 활작도라든가 그런 친화성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한 것이 이 매실나무라는 것을 제가 초창에 발견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를 박차해서 연구했던 것입니다. 겨우살이 종자를 어떻게 채집했습니까? 겨우살이 종자는 이제 국립공원이나 또한 산림청에 있는 서식하고 있는 겨우살이를 협조를 받아서 이제 새가 먹고 배설은 떨어진 것이나 아니면은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종자를 채종해서 재배했는데 보면은 자연산에 있는 겨우살이는 보통 번식이 새들이 먹고선 이렇게 보면 과즙이 끈적끈적해서 한 15개인지 한 20개 먹으면은 소화기 장애를 일으켜서 다 100% 배설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뭇가지에 정확하게 좋은 조건이 떨어지면은 봄에 좋은 조건이 됐을 때 발화가 되는데 확률은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채종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높은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여기 있는 것은 제가 특허낸 전부 다 매실나무인 것입니다. 매실나무에다가 접종을 해야만이 일반 아까 참나무 종류보다 성장이 배 이상을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매실나무인데 보면은 이제 제가 특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어떤 분들은 자기가 특허낸 거 그냥 그런 연구를 막 했다고 발표도 하는데 사실상 매실나무에 있는 것은 제가 특허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재배해서는 불법인 것입니다. 겨우살이를 시험 재배하면서 애로사항은요?
제가 이제 현재는 이제 다 성공했지만은 처음에 인공재배를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참 그 사연도 많고 고생도 많고 애프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재배 교육에서 종자를 채종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느 해는 그 종자가 많이 달릴 때가 있지만은 또 어느 해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 바닥까지 조사가면서 또 지리산이나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소장님이나 또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다녔지만은 전부 정상에 있기 때문에 또 산에 올라가서 겨울에 그 죽을 뻔 고기도 많이 남겼고 떨어질 뻔도 많이 했고 그렇게 종자 구에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접종했는데도 어느 해는 종자가 발화가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안 됐느냐? 종자 조건이 무조건 종자만 겉보기에 좋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국립공원에서도 이렇게 채종을 해가지고 해왔지만은 6천 개를 붙였는데도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일찍 12월 달에 채종했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겉으로는 좋지만은 6천 개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숙이 안 돼서 성숙이 안 돼가지고 종자가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종자 채취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남기면서 배고픔도 당하고 또 때로는 춥고 또 차가 빠져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통신이 두절되고 수많은 겪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중간에 포기도 하려고 했지만은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고생 끝에 이러한 귀한 아버지 그 성공을 한 그런 여태까지 그런 아주 그 뼈아픈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무에 보니까 겨우살이를 재배하는데 비닐하우스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네. 또 그리고 보면은 물 공급과 또 이 토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 농가에서 만일에 이 겨우살이를 재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일단은 뭐 농가에도 일반 과수마냥 똑같이 그 과수의 그런 그 나무의 조건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농가 소득작물로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과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수의 그 관리 요령, 매실나무 요령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종자를 우량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은 최소한의 이렇게 그 단독으로 이렇게 씌워서 최소한의 새 피해라든가 벌레 피해를 막고 또한 여기 안에는 이제 그 비가 안 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에 그 영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백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정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에서 빨리 재정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만이 앞으로 농가에 보급하는데 기틀이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빨리 시급하다고 그 정부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시험 재배 성공을 한 데 대해서 네네. 뭐 특별한 뭐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뭐 산림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연구과제권 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그 종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자를 생산하려면 기반 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종자 산업 육성에 대해서 각종 종자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한 그 예산을 투자하고 막 하지만은 이 겨우살이에 대한 건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종자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여지껏은 연구는 제 개인 돈으로 했지만은 그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종 포장 이런 거를 빨리 시설을 구축을 해서 농가소득작물 및 그 산림소득작물로 기반을 하는데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시급한 이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보덕 박사는 2013년도 강원대학교 연구교사로 임명되어 농림수산식품부 겨우살이의 경제적 인공재배 기술 체계 확립과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수출 전략 상품 개발을 3년 동안 연구 결과를 얻어 농인가의 기술 이전 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겨우살이 채정포 기반 조성 사업도 3년 동안 연구과제 우수평가의 연구 결과로 산림과 자원을 보존하고 겨우살이의 안정적인 대량 생산을 위한 채정포 조성과 관리 기술과 광역 적응 최종
재배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겨우살이를 이용한 건강식품 제품을 생산하는 체조도 구축해 유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겨우살이는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되어 항암주사요법으로 암 전이와 재발을 막아주고 있어 유럽에서는 암 환자들의 생명을 높이고 있습니다.